살다 보면 단기간에 빨리 살을 빼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방 포기하거나 결국에는 실패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성공했더라도 일반식으로 돌아오거나 운동을 멈추면 살이 다시 찌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다이어트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몇 가지 바로잡아야 할 포인트가 있다는 거고요. 칼로리가 아닌 탄수화물에 주목하셔야 하고요. 오늘은 제가 혈당 때문에 2달 만에 8kg을 빼고 잘 유지했던 실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게 살을 빼야 할 때 음식의 칼로리에 신경을 쓰죠. 물론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지기는 하지만 오래 유지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요가 쉽게 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요. 초코파이 한 개의 칼로리가 170 정도 되고 아보카도 한 개의 칼로리가 250 정도이기 때문에 칼로리로 따지면 아보카도가 더 높지만 다이어트에 더 나쁜 음식은 초코파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면 칼로리가 아닌 탄수화물에 주목하셔야 하고요. 탄수화물 중에서 당질, 그 중에서도 당류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류 20g 넘는 식품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음식을 살 때 영양 성분표에 당류가 몇 그램 들어있는 정도는 확인하시는데요. 그런데 영양 성분표에는 꼼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당류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짜파게티의 영양 성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류가 7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탄수화물이 96g이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닌데요.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와 당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일반적으로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칼로리가 없고 포만감도 높이고 소화 속도도 늦춰주고 변비도 예방하기 때문에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당질은 포도당을 포함한 모든 탄수화물을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식이섬유를 제외한 모든 탄수화물을 당질이라고 합니다. 이 당질 자체가 살을 찌게 만드는 탄수화물이고요. 당질 속에 들어있는 당류는 아주 단맛이 나는 설탕이나 과당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설탕이나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살을 찌게 만들고 특히 내장 비만의 주범이 되는 성분입니다. 짜파게티의 성분표에는 탄수화물이 96g, 당류가 7g이고 식이섬유는 적혀있지 않죠. 일반적으로 가공식품들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짜파게티에 있는 96g의 탄수화물을 모두 살찌게 만드는 당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7g의 당류는 다이어트에 더 나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당질을 제한하는 식단을 하셔야 하는데요. 적당히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일 총 당질 섭취량은 110에서 130g 정도를 목표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1일 당질 섭취량을 70에서 100g 정도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빠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1일 당질 총 섭취량을 30에서 60g 정도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짜파게티 한 봉지에 탄수화물이 96g이고 그 96g 모두가 당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한 봉지만으로도 일반 다이어트 당질 하루치가 꽉 차게 되고요. 단기간 다이어트는 당질 하루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물론 칼로리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짜파게티 한 봉지에 610칼로리이기 때문에 난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 하나랑 사과 한 개 먹고 점심에 짜파게티 한 봉 먹고 저녁에 두유 한 개, 샐러드 먹으면 총 100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요. 칼로리라는 것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영양 성분을 꼭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영양학회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일 평균 영양 기준치는 남성은 2400에서 2600kcal, 여성은 1800에서 2000kcal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 권장 칼로리는 더 낮아지는데요. 가벼운 다이어트는 남성은 1800에서 2000칼로리, 여성은 1400에서 1600칼로리, 일반적인 다이어트에서는 남성은 1500에서 1800, 여성은 1200에서 1400, 고강도 다이어트에서는 남성은 1200에서 1500, 여성은 800에서 1200kcal 정도가 권장됩니다. 1칼로리라는 것은 1g의 물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을 말하고요. 실제로 식품의 칼로리를 측정할 때는 해당 음식을 불에 태웠을 때 물의 온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측정하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칼로리만 따져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칼로리만 따져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 좋은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비교해드렸듯이 칼로리가 더 높은 아보카도가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초코파이보다 다이어트에는 더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올바른 다이어트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줄여주시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다이어트를 할 때 좋은 음식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고요. 대표적으로 닭가슴살, 연어, 참치, 오징어, 조개, 두부 같은 고단백 음식들이 있고요. 거기에 아보카도,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포만감도 주고 근육량도 유지시켜주면서 살도 빠지게 해주는 좋은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음식은 당질과 당류가 많은 고탄수화물 식품인데요.
특히 설탕이 많이 첨가된 음료수는 액체 형태라서 빠르게 마시게 되고 혈당도 아주 빠르게 높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지방으로 급격하게 쌓이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음식들은 당질과 지방이 모두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인데요. 피자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는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체지방이 급격히 쌓이게 되고요. 케이크나 도넛, 디저트 같이 달달한 음식들은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포만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장 비만과 복부 비만의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 과자, 라면 같은 음식도 단기간 다이어트 하실 때는 나쁜 음식입니다. 말씀드린 음식들을 보니까 맛있는 음식들 중에서는 살찌는 음식이 많네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먹는 게 큰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평생 끊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간에 빠르게 다이어트 할 때는 피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어트가 끝나고 유지하실 때는 영양 성분과 칼로리를 고려해서 슬기롭게 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기간 다이어트는 빠른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피부와 몸의 탄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안 예쁘게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만 하시는 것보다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공복에 하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기 때문에 지방이 더 잘 타게 되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인터벌 운동 방식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인터벌 운동이라는 것은 고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고강도로 운동을 하고 휴식을 하고 이걸 반복하는 훈련 방식인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요. 운동이 끝난 뒤에도 지방이 연소되는 애프터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2달 만에 8kg을 뺄 때 새벽에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했는데요. 3분 동안 달리고 1분 빠르게 걷는 방식으로 12분 동안 인터벌 운동을 했고요. 고강도 휴식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고강도, 저강도, 고강도, 저강도로 조금 더 강하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훨씬 좋은 방법이지만 다이어트의 운동보다는 식단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되신다면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재밌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좋은 선생님께 과외를 받거나 적중률이 높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되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식이나 상견례가 얼마 안 남았거나 다음 달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 신체 검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트 방법들을 사용해봐도 목표한 체중까지 달성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럴 때는 의학에서 제공하는 다이어트 성분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즘에 핫한 위고비 같은 주사제나 먹는 약, 한약, 보조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3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갑자기 바빠졌거든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한약 처방하고 진료 준비하고 저녁 7시까지 쉬지 않고 진료한 다음에 저녁에는 또 밀린 차트 작성까지 마무리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식습관도 무너지고 운동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체중이 점점 늘었는데 특히 뱃살이 많이 늘었고요. 안색도 나빠지고 또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당뇨 바로 전 단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체지방률을 24에서 18%로 낮췄고요.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회장님이 있으세요. 그분께서 고수에게 인생은 놀이터고 하수에게 인생은 전쟁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다이어트 고수가 되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민들레 김원장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날씬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